결격 사유가 조금 소식이 그렇긴 한데 별건 아니고 조금 잘 낯선 단어들이라서 그래요. 결격 사유는 아까 그랬죠. 결격 사유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무슨 자격이 없다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만 있는 건 아니죠. 못한대요. 고용인도 될 수 없다. 아셨죠?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돼? 날립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러나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종류가니까 자 제한능력자 있습니다. 미성년자 있죠. 그리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나오는데 미성년자는 언제 어른 될까요? 19세가 되는 거죠. 철절민이 아니고 너가 올 때까지 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9세입니다. 19살 되면. 근데 여기 예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혼인한 미성년자 있죠. 이게 성년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뭐로 본다? 어른으로 봐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한 미성년자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 보통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죠. 친권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셨죠? 예외가 없다가 포인트. 두 번째,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있죠. 이건 법적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정신능력에 아셨죠? 정신능력의 부족 아셨죠? 즉시 심신상실부터 그래요. 정신능력의 부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처리 능력이 정신적 들어봐요. 정신적 제약으로 아셨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는 대통령상 우리가 볼 때 맛이 갔는데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름이에요. 이때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때가 뭐라고? 법적 판단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적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뭐가 되고?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가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그러면 결격사유죠. 네. 받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신과 전문의 있죠. 정신과 전문의가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정상인입니까? 결격사유자입니까? 결격사유자입니다. 아셨죠? 이건 이제 의학적 판단에서 정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통념상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니까 결격사유자가 된 거고 정신과 전문의가 볼 때 정상인이라고 판단을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에 이제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했죠. 해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자 이름은요. 그때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인이다 아니다가 법적 판단이에요. 사회통념상 정신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결격사유자, 종료 심판을 받았을 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해합니까? 네, 이 개념만 딱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게 4번, 5번 있죠? 이걸 6번까지 묶어서 이걸 수형자 그래요. 수형자. 형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범죄 행위가 있었거든요. 범죄 행위가 있었다. 있었고 쭉 단계별로 오죠. 불러요. 자, 여기 이제 수사 개시를 하는 단계인데 수사 개시 전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의자가 됩니다. 영화에 있었죠. 용의자 X라고. 용의자. 그리고 검사가 이제 무죄 판단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하잖아요. 그죠? 기소 전에라 이걸 피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해야 되는데 유죄의 혐의가 있는 데는데 능력 등이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안 한다가 우리가 거절을 안 한다라는 뜻이 유예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소를 만약 유예하거든. 그러니까 기소. 그러면 검사가 기소했죠, 그죠? 기소하면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형 선고 전의 단계를 우리가 피고인으로 그렇죠?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선고 후를 우리가 수형자. 이해되세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형자가 있죠, 아까? 수형자를 했으니까 형 선고 받았어, 안 했어? 선고 받은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예를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자격 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즉 초범자를 대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초범자. 그래서 초범자를 대상으로 선고를 안 하겠다고 하고 유예. 그래서 선고유예하고 기간 단축 없이 그냥 2년 지나면 소급해서 연소시키는 제도가 아셨죠? 이게 선고유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우리하고 관계 있어 없어? 무조건 관계 없어요. 우리는 형 선고를 한 이후 뭐라고 수용되기 때문에 선고유예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다면서 아닙니다. 그럼 형을 선고했죠, 그죠? 선고했으면 다음 단계가 뭐냐? 집행입니다. 선고했으면 만나고 집행해야지. 그죠? 집행이 무슨 뜻입니까? 보낸다 뜻입니다. 어디에? 큰 집에요.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은 뭡니까? 그거는 그죠? 언덕 위에 하얀 집, 풀에 타면 검은 집. 옛날 노래에서 모르나? 뭡니까? 언덕 위에 하얀 집, 풀에 타면 하얀 집. 모르는 거 이거 뭐라? 저기 가면 있죠? 있어, 그죠? 그리고 또 큰 집도 있죠? 저기 줄에 저기에.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안 하겠다는 거 있어? 이 둘의 차이가 뭐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집행은 들어간 거, 큰 집에 보낸 거. 집행유예는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 차이 아시겠죠? 초범자. 요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보통 이게 도의성이 좀 들어가. 이거 우리가 운전 같은 미필적 고의라거든요. 차를 운전한다는 전제가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전제로 갖고 운전할까? 사고를 전제로 운전합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당연히 사고가 날 거라는 전제 하에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움직이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럴지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미필적 거야. 어쨌든 집행유예하고 집행하고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 자동 통제법 같은 게 보면 그럴 때 이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통제법.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보통 실행이 아니라 보통 집행유예를 받아요. 이게 문제인 거라. 술을 경상남하는 굉장히 좋고 첫점만 그러면 다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좋은데 처음 먹으면 운전 안 해야지. 그래? 술 처먹고 너무 때리면 안 되지. 이게 주폭이죠. 더 나쁜 놈이야.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심신미약 상태가 돼요. 술 처먹고 제가 안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 놈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애랑은 운이죠. 술 먹고 그런 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처먹고 한번 말이죠. 지금 처음 공부하다가 잦았습니까? 그죠? 당기으로 그냥 처자네 처자. 먹는 것도 꼴보기 싫으면 처먹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 처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나면 이 처벌이 경미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살인이 사고 사망사고 나도 집유에 집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집유를 그건 사실 집유라는 취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이게 집에 아닌 집에. 그러니까 그 사고 당시에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이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그리고 그렇게 분노심을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그 애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며칠 상관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 아시죠? 생각하는 어떤 한도를 벗어나면 이게 정신을 놓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100을 3번 연달아 받으면 사람 죽거든요. 남자가 스트레스 100을 3번 받는 경우가 3번이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아들 낳았을 때 스트레스 100입니다. 스트레스는 좋다는 뜻만, 나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을. 그러니까 압축된 긴장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100이래요. 또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이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 100이래요. 보통? 네?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가 그것도.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것도 되면 죽으니까. 스트레스 100을 갖다 3번 받으면 죽는데, 근데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집유 같은 이유를 사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뭐만 받쳐도 그게 사실은 엄청 오래 가요. 사실 그게 이 작은 거는 좀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받쳤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큰 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차가 다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근데 사람을 갖다 치웠는데 그게 정신이 올바르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만났는데 사람이 애가 걔도 28이야. 그 동생도 나이가 얼마 됐거든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도 그 지도 이제 막그 마취소리가 놀래서 그 순간에 술 취하는 김에 가다가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잡힌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너무 어려웠는데 알아보니까 있잖아. 며칠 상간에 쏙 탄다는 사람이 까매져가지고 완전히 막 그 며칠 동안 피곤이 성립했어요. 그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못하겠더라고. 그냥 뭐 눈으로 뚝뚝 흘리고 뭐라겠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술 처먹고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런 가정책을 해야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누구라도 이제 안 그러겠어요. 그 담배 가게만 무슨 뭐 폐암 뭐 이상한 그 공포 이상한 사진 붙이지 말고 술병에도 적어야 돼. 뒤에다가 그죠? 무거우면 개됩니다 이런. 많이 쳐드시면 개됩니다.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좀 그래. 내가부터 전문가는 좀 간대하게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그게 어쨌거나 그러니까 집행하고 집행이 차이 아시겠죠? 그럼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올까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으면 나옵니다.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근데 종료가 된다는 말은 그 선고된 형량 있죠? 징역 몇 년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 다 채우는 게 대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채우고 나온다 뭡니까? 만기 수판입니다. 그죠? 그런데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도 나오죠? 이게 뭡니까? 가습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중개처는 몇 개 있죠? 5개 있죠? 5개 있는데 감방도 중개를 하네요? 안 봤어요? 뉴스야? 감방도 중개를 해. 여러 명 있는 방, 혼자 있는 방, 그 혼자 있는 방을 독방 그럽니다. 이걸 다인실 있잖아요, 그죠? 혼거란 혼거. 혼거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혼밥은 혼자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럿이 섞여서 자는데 혼것이라고 독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방으로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어 이러면 돈을 주면 돼요. 얼마? 1,100만 원 중개 수수료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5개 중에는 독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험 내면 재밌을 건데 독방
그러니까 똑방 중에는 누가 하느냐? 변호사가 한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씩 뽑고 중개해가지고 시끄럽잖아, 그죠? 가석방 중개됐죠. 한 달 줄 때 1,000만 원씩. 두 달 주면 2,000만 원, 뭐 세 달 주면 3,000만 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정해지고 우리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시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만기 석방, 가석방인데 가석방은 집행 종료돼서 안 됐어요? 안 됐어. 미리 나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야? 판결을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키로 한다. 이게 이제 이게 집행이에요. 가석방은 뭐냐면 형기를 3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석방이 돼요. 원래 이 가석방에는 영국 수능에도 나온 거거든요. 영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갑니까? 호주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빠삐용 아닙니까? 빠삐용. 기억하시죠? 영화 스티브 맥킨하고 저스트 호프만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스티브 맥킨은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호주가 보통 그런 가석방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석방은 호주에 딱 보내면 어디에 지키고 있었는데 왜 사고도 많고 하니까 어디 지키는데 배 타는 데만 지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뭐냐? 제한적 자유예요. 풀어주되 하셨죠?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지 이전 등에서 제약을 받아요. 어쨌든 가석방이 되면 미리 나왔죠? 나와가지고 남아있는 형기 있었어요. 자녀 형기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집행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가석방 자는 집행 종료돼서 안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집행 면제의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특별사면이에요. 강복절 특사 기억하십니까? 네. 특별사면은 이제 요거와 놓으면 일반 사면과 비교가 있는데,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정해요. 아시죠? 특정 범죄자를 명단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누가 하느냐? 대통령의 고유권 합니다. 특별사면.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보통은 하면 요걸 많이 얻어먹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돈 받아 처먹고 들어가도 다음 정권이 바뀌면 풀려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남아있는 형기를 면제해 주는 거라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1년간 복역하고 특별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남아있는 2년을 어떻게 한다고?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나오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면이에요. 일반 사면은 이건 특정 범죄자인데 이건 특정 범죄 종류를 정해요. 그 범죄에 해당되는 죄, 그죠? 그 죄에 해당되는 자는 다 대상이 되고, 이건 규모가 크게 작겠어요. 크겠죠? 이걸 대사면 그래요. 보통 대사 그래요. 대사면이고, 일반 사면은 이건 국회 맨날 놀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 로버트 채권버기 나오는 건물 있죠? 거기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 사면이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국회 동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맞추거든요. 국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사면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 되면 소급해가지고 이 선고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거든요. 선고 효력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용자, 이게 결격 사유자가 되려면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 효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이유든 선고 효력이 소멸되면 그 자체로 결격 사유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면 되면 아셨죠? 그 사면 된다 소급해서 선고 효력 자체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벗어나겠어요? 일반 사면 된 그 즉시 벗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종료하고 면제 있죠? 네. 요 경우는 갔다 왔어요. 머리 짧아 길어? 짧아요. 완충 기간이 필요해요. 갔다 와서 바로 벗어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다시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이 추가로 지나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가석방된 후에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일까 아닐까?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결격 사유자입니다. 왜? 자기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붙이면 돼요. 머릿속에서 가석방은 무조건 3보다는 길다. 이해합니까? 가석방된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최소한 3보다는 길어야 돼요. 맞죠? 그죠? 가석방 3년에다가 무조건 자기 문제가 있을 거거든. 가석방 됐다는 말이 뭔가 남겨두고 나온 거니까. 이해하겠죠? 이게 종료와 문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그리고 집행유예는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즉, 안 한다는 말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이거예요. 봐봐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형 선고했을까 안 했을까? 그죠? 우리는 형 선고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들어가 안 들어가? 집행유예는 선고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요. 들어가요. 형을 선고했는데 뭘 안 한다고? 집행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뭐야? 징역 1년을 선고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 집행을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집행을 몇 년간? 2년간 유예키로 한다 돼 있죠. 2년간 안 한다. 연기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행유예는 밖에서 2년간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유예기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면 소급해서 선고유예로 소멸시킵니다. 언제 벗어나겠어요? 그 사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이거 이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몇 년 지나면 벗어나?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지금 1년이라 대답하시는 분은 1년 더 갔다는 말인데 1년 더 갔어 안 갔어? 안 들어갔죠? 1년을 선고받았죠?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유예했죠? 2년간 유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1년 쓸 것, 아셨죠? 안에 들어가 1년 살 걸 밖에서 2년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얼마 지나면 돼? 2년 지나면 돼. 2년 지났을 때 선고율이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은 즉시 집유기간 경과시.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집유기간 경과시 결격 사유 벗어납니다. 이거는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수용자 해가지고 이해됩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승고 그릴 때 우리가 형벌을 보면 제일 생긴 게 뭐겠어요? 다행히 우리는 아직 형법상의 형벌에 우리가 9가지 있거든요. 9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좀 사형은 집행 안 하고 있죠. 하여튼 MBS에서 사형 면제부 사형 안 하는 나라, 사형하지 않는 국가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사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집행 안 할 뿐이지 사형전이 있어요. 사형. 근데 반성 안 하면 지기 빈다고 웃기고 하여튼 사형 반성도 안 하는 건 자꾸 세금으로 반미가고 계속 놔둘 필요는 있나? 그죠? 그래서 때리는 놈은 똑같이 때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못 살고 똑같이 못 살고 가지고 유치원에 보니까 유치원 부모 유치원 교사가 되게 희한한 애들이 있고요. 바늘로 애를 때려 찔러가지고 그게 인간이고 변태도 아니고 그게 변태야. 그게 변태. 하여튼 사형 아셨죠? 그거보다 밑에가 뭐라고? 징역이에요. 징역 밑에가 뭐냐면 근거예요. 이 징역과 근거는 여기까지 둘 다 자유이거든요. 신체 구속행위야. 근데 징역과 근거의 차이는 정역의 차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징역은 정해진 노역을 해야 돼요. 노역은. 근거는 노역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본인 신청해가지고 노역을 하는데 하루에 뭐 일당 좀 받잖아요. 그죠? 얼마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 좀 돈 챙겨 넣을 수 있어요. 1,000원입니다. 하여튼
거의 돈을 받아야 되죠. 요렇게 사행시에 금고요. 금고 밑에가 뭐냐면 자격 상식이에요. 이거 자격 정보. 이 공개에서 자격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자격, 국민의 자격 아시죠? 선거권 등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상실시키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은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권리 말고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공무 단임금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직에 취임한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부류, 발효, 몰수 이렇게 나오는데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만 합니다. 선고죠. 뭐 이상이냐면 금고 이상형의 선고예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은 세 개죠. 사형징역 금고까지입니다. 그죠? 이해합니까? 뭐가 뭐 9개가 있는지 뭐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시험에 안 나와. 금고 이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금고 이상의 범위에 벌금 있었어요. 벌금 없죠? 벌금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밑에 있으니까 원칙은 결격 사유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벌금 그러니까 벌금도 예외적으로 결격 사유가 돼요. 원칙은 뭐라고? 금고 이상인데 근데 벌금을 금고 이상이다 그래버리면 벌금이 그죠? 엄청 높잖아요. 많잖아. 또 보편적으로 벌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딱 제안을 시켜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벌금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하다니까 법을 하다가 벌금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는 자격도 쉽게 날아갔어요. 벌금만 받아도 자격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반해서 벌금이잖아. 그죠? 그럼 등록도 날아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액도 최소한 얼마 이상을 더 제한시켜요. 얼마? 네, 300 이상. 그래서 요 두 개의 요건이 돼야 됩니다. 원래 벌금은 금고 미만이죠. 그런데 이 법의 위반이 또 공개사법의 위반이고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면 금고 미만이지만 뭐라고? 결격사유다. 아셨죠? 그리고 결격사유가 되니까 몇 년 지나야 다시 3년이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6번에 딱 벌금 딱 보는 순간 두 군데다가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 2번. 두 번째 300. 아셨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입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이랬죠? 3년간 뭘 못한다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 취소된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간 시험도 못 치고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죠. 자격 정지가 나왔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소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정지로 인한 결격 사유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다? 소공에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결격 사유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9번에 갑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다시 몇 년이죠? 3년간입니다. 3년간 뭘 못할까요? 결격 사유입니다. 3년간. 결격 사유는 뭘 못하는 사유를 했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했죠.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개공도 안 되고 누구도? 고용인도 안 돼요. 고용인도. 등록 취소가 되면 그죠? 개공도 될 수 없고 몇 년간? 3년간이요. 그리고 또 뭐도 안 돼. 고용인도 될 수 없어요. 고용인에는 소공도 있고 중개보조도 있죠. 이렇게요. 근데 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자라고 할 때 시험은 취소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된 자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험은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상 그죠? 시험 친다는 거하고 사실은 일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라든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잖아.
이 사람들은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더라도 자격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등록이 취소된 거지. 그러니까 자격 취소, 자격 시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부치상의 경우 있죠. 부치상의 경우는 원래 자격이 없잖아. 근데 등록이 취소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험은 칠 수 있어 없어? 시험은 쳐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자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부칙상의 개공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10번에 보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있죠. 뒤에 폐업 신고에다가 줄을 딱 그으세요. 폐업 신고.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가 뒤에 붙여야 됩니다. 끊고. 폐업 신고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개공일까요? 일반인일까요?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없죠. 일반인에 대해서 업무 정지도 할 수 없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업무 정지를 받고 이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고 뒤에 뭐 했다고? 폐업 신고를 했다. 이 사람은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도 안 돼요. 그죠?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인, 즉 폐업 신고한 일반인을 어떻게 결격 사유라는 혹을 딱 붙여놓은 거죠. 왜 혹을 붙였냐 그러면 이 사람이 행위를 하더라도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반인인 결격 사유자는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걸 만일에 고용하였습니까? 고용하게 되면 얘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때립니다. 업무 정지 유효를 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공이 일반인인 결격 사유자를 고용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격 사유를 묶어놓는 거예요. 업무 정지 받고 마면 폐업 신고한 자는 일반인이지만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왜?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 고용한 개공 누군가 고용해야 될까는 거예요. 고용하게 되면 고용한 폐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말 들었는데 공개사법상에서 정지 중에 뭘 했다 그러잖아요. 업무 정지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입니다. 아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에 종사하면 자격 취소인가요?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다 그러면 바로 취소입니다. 그렇죠? 절대적 취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이든 등록이든 이렇게 업무 정지 중에.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결격 사유자이지만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결격 사유자는 아니에요. 그죠? 왜? 하게 되면 바로 날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X죠. 결격 사유랑 관계없어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등록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 못하는 거지.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 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는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건 맞는 거죠. 이해하겠죠? 업무 정지 받고 폐업 신고하면 그때 뭐라고? 결격 사유자입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11번에 자 아까 사원하고 임원하고 있잖아요. 법인하고 봐봐요. 법인이 행위는 사원 임원에게 미칩니다. 사원 임원의 행위는 법인에게 미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 있죠? 고용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보면 법인이 이렇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이때 그리고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고 이때 사원 임원이 갑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갑을을 병하고 정으로 게임 임원을 바꿨어요. 그렇죠? 게임했어요. 게임하고 업무정지 위반에 대해서 이때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병정이겠죠. 사원 임원이.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느 사원 임원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게 타당할까요? 갑을에게 아니면 병정에게? 이거 이해합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실제로 누가 위반했을까? 행위를. 설마 법인이 행위를 하진 않았겠죠? 사원 임원이 했겠지. 그러면 병정이 했을까요? 갑을이 했을까? 갑을이 했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적용돼야 되는 사원 임원은 갑을입니까? 병정입니까? 갑을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입니까?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입니까? 그렇죠. 그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의 효과가 사원 임원에게 미치거든요. 사원 임원에게 미치는데 처분 당시냐 아니면 사유 발생 당시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 이해하시죠? 그럼 시험에는 뭐로 나오겠어?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처분 당시냐 아니면 그 위반한 당시, 즉 사유 발생 당시냐 이거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됐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뒤에 나오는데 사원 임원하고 제가 관계가 다르다 했는데 밑에 12번에 한번 보세요.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랬죠. 무슨 말이냐? 이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법인의 결격 사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니까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취소하여야 한다. 결격 사유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등록은 어떻게 한다고?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다시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맞아 틀려? 오죠. 사원 임원의 결격 사유는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니까 법인의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원 임원의 결격 사유라면 법인의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 왜 있어? 오죠, 그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왜 있어? X입니다. 고용인이 결격 사유자라면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업무정지 6개월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공이 결격 사유자라면 고용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데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사원 임원과 법인과의 관계하고 고용인과 개공의 관계는 하다 다르다? 다르다. 둘 다 별개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 대략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경험이 나오는데 딴 거 두고 딱 제목에 있잖아요. 그죠? 개공의 경험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한 줄 딱 필요 없고 저기 보고 계신데 시험 중에 경업이 나왔어요. 경험이 나왔어.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나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그리고 경업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 제재는 그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취 이렇게. 그럼 주어는 법인, 제재는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되죠? 딱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있는 게 제재가 나오거든. 절취상취, 상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업이다 할 때 경업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 종류를 제일 중요한 거 그 6개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경업이다 그럴 때 뭐 14조에 보면 1항의 업무가 있고 2항의 업무가 있거든요. 1항의 업무는 경업에 제한을 받는 법인에게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에게는 될까 안 될까? 경업에 제한을 받는 법인에게 허용된다라는 말은 경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 등에게는 될까 안 될까? 제한 받는 사람한테도 허용되니까 그럼 제한 안 받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안 되겠어요? 그죠? 맞잖아. 경업에 제한을 받는 법인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경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궁금하면 주어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경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업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항의 업무가 뭐냐면 경공매 업무 보이거든요. 경공매 업무다 그러면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오죠. 근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X. 왜 X죠? 그죠? 구칙상의 개공은 3개 제약을 받았죠. 등록을 할 수 없다. 그죠?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지역 제한을 받는다. 경공매 업무를 금지한다. 이 3개. 따라서 모든 개공은 X입니다. 또 하나. 법인의 반대가 뭐죠? 개인이죠. 그러면 이렇게요.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인 아닌다 개인이죠. 개인의 범위 안에는 모두 들어가 구치상의 개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4조에서는 핵심이 요거야. 일단 주어는 법인, 제재는 상치. 14조 업무는 1항과 2항으로 나뉘는데 2항의 업무가 뭐라고? 경공매 업무입니다. 경공매 업무는 주어를 구분한다 안 한다?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을 기억하는 건데 1번에 중개업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두 개로 딱 묶어봐요. 2번하고 5번을 묶었습니까? 네. 두 개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그죠?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주고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주걸 딱 묶고 5번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주를 딱 껐죠? 그리고 3번은 상담입니다. 상담은 컨설팅이죠. 그리고 4번은 의뢰에 따른 컷 하시고 잘랐습니까? 도배, 이사업, 채소회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자 알선 동그라미 알선입니까? 제공입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이사업을 겸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이사업을 겸할 수는 없고 이사업체를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알선 제공은 이사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알선은 소개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중개업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6번에 중개업 동그라미 했습니까? 중개업은 일반인 될까 안 될까?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업은 안 되죠. 그럼 일반인은 중개업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중개업 관련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도 앞에 줄을 딱 껐죠. 누구를 대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줄을 딱 끄세요. 됐습니까? 중개업은 일반인에게 금지되기 때문에 그 기법이라든지 관련 정보도 누구에게만 제공한다? 제공에게만. 그 다음에 7번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 죽었죠. 권리 분석 하나, 취득할선 둘, 경매 매수신청 대리 셋, 공매 부동산에 대한 하죠. 두 가지. 총 의무가요. 의무가 4개입니다. 그런데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 있죠. 끊으세요. 끊고 거기까지를 중개라고 밑에 적으세요. 저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은 판례상 뭐라고 본다? 중개로 본다. 중개는 원래 우리가 하는 거죠. 별도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보입니까? 요거 줄을 딱 끄시. 이게 경공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경공매 업무라고 하는 건 경매, 매수신청, 대리 있죠. 이게 본질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그 넓은 범위에는 뭐 권리분석, 취득, 알선 다 들어가지만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있죠.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건 경매부동산입니까? 공매입니까? 경매입니다. 법원 경매입니까? 법원 공매입니까? 법원 경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매는 혹시 그 캠코라고 아세요? 캠코? 이걸 자산관리공사 그러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옛날에 승업공사를 했었거든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이루어진 게 뭐라고? 공매고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경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 법원 공매, 법원 경매, 그렇죠? 법원 경매. 그래서 법원 경매니까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건 경매입니까? 공매입니까? 경매 대상 경매 그렇게. 그리고 개인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개인은 제한이 없는데 부직상의 경우는 뭘 못해? 그죠? 경공매 업무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1번에 있던 아셨죠? 그 5개 업무 있죠? 그 5가지 업무는 부치상 경험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했죠? 일단은 다른 거 다 잊어도 요거 알아야 돼. 경업그런 주어는 법인, 제재는 상치. 14조 1항과 2항으로 나뉘는데 2항에 있는 이쪽 2항 이게 뭐냐면 경공매 업무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경공매 업무는 누가 한다? 개공이. 알겠죠? 개공이. 부치상 개공은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주어를 구분하더라. 됐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고용인부터 해가지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셨죠? 큰 틀만 안 놓치고 무슨 말인가 보다 라고 정도 그렇게 알고는 가시면 돼요. 오늘도 아까 특기사회도 뭐 특기사회는 중개업의 종사를 소문 사유다 그랬는데 수영자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죠? 그 과정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거 전이나 보다 수영자에서 우리는 선거 전이라 보나 후에 선거를 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